안녕하십니까. 장덕승입니다. 오늘은 전기용접, 특수용접, 요점 정리 9번째 9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번인데요. 크롬계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 중에서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마덴자이트계하고 페라이트계 이렇게 두 가지 있는데요. 이 마덴자이트계는 13크롬 스테인리스 강 이렇게 합니다. 13%의 크롬이 있는 스테인리스 강을 이제 마덴자이트라고 하고요. 이 마덴자이트계는 담금질이 아주 우수합니다. 그 다음에 안 좋은 점이 뭐냐면요. 용접성과 냉간 가공성은 나쁘다. 특히 용접성이 제일 나쁜 스테인리스 강 하면은 마덴자이트계를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페라이트계에도 13크롬 스테인리스 강의 종류인데요. 여기에서는요, 담금질이 안 됨, 그러니까 담금질이 안 되는 스테인리스 강을 이제 나오면은 이 페라이트계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강인성하고 내식성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크롬 니켈계 스테인리스 강이라고 있어요. 요 위에 139번 같은 경우는 니켈이 이제 있지만서도 아주 소량으로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 크롬 니켈계 스테인리스 강의 대표적인 것이 오스테나이트계 스테인리스 강. 이 오스테나이트계 이 용어 대신에요. 18-8 뭐 스테인리스 강 이렇게도 나와요. 그러니까 오스테나이트계란 말하고 18-8 스테인리스라는 용어 자체가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크롬 니켈계인 오스테나이트계는요. 앞에 나왔던 크롬계 스테인리스 강보다는 내식성이 커요. 그 다음에 비자성체, 자석이 안 붙는 것이죠. 앞에 있는 저 크롬계 스테인리스 강은 자석이 좀 붙어요. 많이는 붙는 건 아니지만서도 이런 차이점이 있고요. 용접성이 제일 좋다는 거. 그러니까 앞에 나왔던 이제 크롬계 같은 경우는 이제 특히 이제 용접성이 제일 안 좋은 마덴자이트가 있는데요. 이 크롬 니켈계 스테인리스 강은 용접성이 이제 아주 이제 좋다는 거. 이제 그 특징이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용접 쪽에서는 이 용접성이 좋다 나쁘다 이런 것을 좀 민감하게 따지기 때문에요. 이 오스테나이트계가 용접성이 좋다는 거. 이렇게 해서 시험에 잘 나옵니다. 141번은 이제 구리에 대해서 보죠. 비중이 8.96이 되겠고요. 약 9 정도 되겠죠. 용융점이 1083도시고 이제 완전 풀림 온도가 600에서 한 650도씨가 됩니다. 다음에 이 구리의 이제 종류 중에서요. 항동하고요. 기본적으로 이제 청동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항동 부분이 시험에 이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제 항동 중에서 다시 종류를 세 가지 정도 이렇게 나누어 봤어요. 첫 번째가 이제 톰백이라고 있어요. 이 항동이라는 것은 외우실 때요. 항아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항동은 아가 뭐냐면 아연, 요 제덴이죠. 이제 이 항동에서 동이라는 것이 바로 이 CU 구리를 말하죠. 그래서 항동이나 청동, 동이 들어갔다는 것은 구리가 있다 이런 뜻이 되죠. 그 중에서도 이제 항동은 아연이 이제 구리하고 아연을 이제 섞어서 만든 이제 재질이 바로 이제 항동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이 구리하고 아연의 비율을 이제 잘 보셔야 돼요. 이 톰백은 다른 말로 하면은 파리항동이라 합니다. 요거는 8대2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이 뭐냐면은 80%, 20%뭐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80%의 이 구리와 이 20%의 아연이 이제 섞어서 만든 이제 항동을 이제 톰백 아니면은 파리항동 이렇게 말합니다. 이 색깔은 금색입니다. 이 파리항동이요. 그 다음에 전연성이 우수하고 이 금색이기 때문에 장식용, 보통 금대용이라 하죠. 이제 금색, 금을 대용해서 이렇게 할 때에 이 톰백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가 73항동이죠. 73항동이라는 것은 70%의 구리하고 30%의 아연이 이제 있는 것을 73이랍니다. 이것은 연신율 체대,
자, 요런 이제 그 잘 나옵니다. 항동 중에서 연신율이 제일 좋은 것은 뭐 어떤 이제 항동이냐? 73입니다. 그리고 봉성간 이래 된 건 이제 동봉, 동선, 동간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육사항동이라고 되어 있죠. 60%의 구리와 40%의 아연이 된 것을 육사항동이랍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분자 메탈이라 해요. 문자 메탈. 그래서 가끔씩 가다가요. 문자 메탈은 뭐 어떤 재료이냐, 재질이냐 이렇게 나올 때 있어요. 그러면은 육사항동을 찾으시면 돼요. 그리고 이 육사항동은 강도가 최대입니다. 여기서 이제 세 가지의 특징이 있죠. 톤백은 전연성이 우수하고 73은 이제 연신율이 최대로 좋고요. 64는 강도가 제일 좋다는 거. 요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지금 여기서 나오는 그 64라든지 뭐 73 항동을 이용해서요. 이제 뭐 다른 항동들이 이제 이렇게 나와요. 그 중에서요. 어, 델타 메탈이라고 있어요. 델타 메탈은 육사항동에 철을 첨가한 겁니다. 육사항동에 철을 첨가하는 것을 바로 델타 메탈 이렇게 이름 부르고요. 육사항동의 PB 납이죠. 납을 첨가했는 것을 캐삭항동이랍니다. 기어에 사용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양은은요. 항동에 니켈을 첨가한 것이고 다른 말로 하면은 이제 양백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양은이나 양백은 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색깔은 이제 은백색이고요. 전기 저항이 이제 크다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다음에는 이제 청동을 보죠. 청동은 청주라고 합니다. 청주. 그래서 주가 뭐냐면은 SN 주석이죠. 구리에다가 주석을 이제 첨가해서 만든 것을 청동이라고요. 이 주석이 4%씩 연신율이 제대한 거. 이제 요거가 가끔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청동 중에서 인청동이라고 있어요. 말 그대로 청동에다가 피가 인이라 하죠, 우리가. 청동에 인을 첨가했는 것을 인청동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베어링 청동이라고 또 있어요. 이 베어링 청동을 켈밋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것은 청동에다가 납을 첨가했는 것을 이제 우리가 베어링 청동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포금이라는 또 말 있죠. 이것은 청동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주석 SN이죠. 주석을 1% 첨가. 요걸 가지고 이제 또 포금 또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두랄루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청동하고 항동하고 좀 관련이 없이 별도로 이제 되는 금속인데요. 이 재질을 보시면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알루미늄에 이제 구리의 구, 마그네슘의 마, M의 망간의 망 이렇게 이제 한 글자를 따서요. 외우실 때는 알구마망 이렇게 온다 뜻이죠. 그래서 두랄유민, 알구마망,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재질이 잘 나옵니다. 요거 보시고요. 그 다음에 요거하고 비슷한 것이 밑에 있어요. Y합금이라고 있습니다. Y합금은 알구마니 지금 차이점이요. 요 끝에 부분 있죠. 도랄류민은 알구마망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은 알구만니 이렇게 됩니다. 근데 끝에 부분이 이 망간이 니켈 이걸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도랄류민하고 Y합금은 알구마망, 알구마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많이 사람들이 헷갈리시는데 이런 식으로 외우는 게 가장 헷갈리지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또 알들이라고 있어요. 알들이라는 금속은 이제 알큐마 이렇게 이제 외우시는데요. 알루미늄, 주소,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래서 알큐마, 주소 할 때의 알큐마 이렇게 외우십니다. 그 다음에 이 Y합금은 주소시 이제 기공에 주의하고요. 사용하는 곳이 내연기관의 실린더나 피톤에 쓴다는 거. 요것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외우실 것이요. 실루민이라고 나왔죠. 실루민은 알루미늄하고 부소. 그래서 이제 요걸 왜 아씨라고 했는가 하면은 보통 뭐 RC, 알루미늄에서 보통 아씨보다는 RC라고 해요. 그 RC는 뭐냐면은 요 알루미늄의 R하고 SI가 주소인데요. 그래서 뭐 Q 이렇게 하면 여기가 힘들어요.
그 SI를 우리가 보통 영어로 이럴 때는 C라고 읽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실루민은 그냥 RC, C는 SI를 그냥 한글로 읽을 때 C니까 그렇게 이제 제가 적었습니다. 그 다음에 알코아라고 또 있죠. 알코아는 이제 알루미늄하고 구리니까 R9가 됐죠. R9. 그 다음에 하이드로날륨이라고 있습니다. 요거는 알마, 알루미늄하고 마그네슘. 그래서 이 하이드로날륨은 내식이라든지 강도 연신율이 우수한 이런 이제 재질이 바로 하이드로날륨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마그네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마그네슘은 이제 비중이요 1.74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금속 중에서요 실제로 우리가 사용하는 금속 중에서 이 비중이 제일 적어요. 그래서 이 비중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어요. 가장 비중이 적은 금속이 바로 마그네슘입니다. 자, 용융점 한 650도씨 되겠고요. 산이나 염류에 이제 침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그네슘하고 관련되는 것이 일렉트론이라고 있어요. 뭐 엘렉트론 이렇게 나올 때 있고 일렉트론 나올 수 있는데요. 일렉트론은 마아라입니다. 마아라. 마그네슘, 알루미늄, 아연에서 마아라. 그래서 일렉트론 마아라 이렇게 보시고 요거도 이제 내연기관의 피톤에 쓰는 재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모넬메탈이라고 있어요. 모넬메탈이라는 금속은 알루미늄, 철, 니켈 이렇게 돼 있어요. 알루미늄, 철, 니켈로 된 것을 모넬메탈 이렇게 하는데요. 요 이제 무슨 메탈로 된 것이 앞에 보시면요. 요게 세 가지가 있죠. 문저 메탈이라고 있었죠. 육상동, 구리하고 이제 아연으로 된 육상동이 문저 메탈이고, 그 다음에 델타 메탈이라고 있었죠. 델타 메탈은 항동, 육사항동에다가 철을 첨가했는 것을 델타 메탈. 그 다음에 금방 이제 모넬 메탈. 모넬 메탈은 이제 구리하고 철하고 니켈 이렇게 된 것을 또 모넬 메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저용융점 합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떤 금속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제 이 용융점이 더 낮은가 이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SN 주석입니다. 주석보다 용융점이 낮은 합금들을 전부 다 저용융점 금속, 저용융점 합금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요것에는 이제 그 주석이란 요 내용을 잘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150번까지가 이제 용접 재료, 금속 재료 하는 그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지금 151번부터가 우리가 기계 제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기계제도의 선에 있어서의 분류 이것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의 분류에서요, 이 외형선, 그 다음에 치수선, 그 다음에 지시선, 이제 수문선 있는데요. 먼저 외형선 보시면은 굵은 실선으로 합니다. 이게 굵은 실선. 요 굵은 실선 하는 것은 이 외형선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딱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또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치수선이라 지시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이제 치수 보조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는 실선입니다. 이 가는 실선을 사용하는 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치수선, 치수 보조선, 지시선, 이런 것들이 이제 가는 실선이고요. 수문선 같은 경우는 이제 파선입니다. 가는 파선이나 굵은 파선, 이 파선을 보시면 되겠고요. 중심선은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는데 보통 이제 1.3선 이렇게 해요. 1.3선이 바로 요 중심선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특수지정선 같은 경우는 특수한 가공을 할 때 필요한 이제 선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파단선은요. 이 파단이라는 것은 이제 어떤 것을 이제 자르는 거죠. 절단을 하는 것을 파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파단한 경계, 절단한 경계를 가지고 이제 파단선 하고요. 요것도 이제 가는 실선이고 보통 지그재그선으로 지그재그선은 이런 식이죠. 이렇게 하는 것을 지그재그선입니다. 그 다음에 절단선은 이 단면도를 그릴 때에 이제 사용하는 선이 절단선이고요. 해칭선은 그 단면도의 절단된 부분을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45도 이제 이렇게 빗금으로 이제 많이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152번요. 도면을 접어서 이제 우리가 이제 보관을 하는데요. 이제 접는 도면의 크기가 A4 크기입니다.
그리고 A4 크기의 치수는요, 210 곱하기 297, 이제, 뭐, 미리미리 되겠죠? 밀리미터,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A4 크기의 요, 지금 요 크기 있죠? 요거도 한 번씩 나오니까 외워두시고, 그리고 도면을 접는 크기는 A4란 거, 요거도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척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척도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척도가 있습니다. 그거는 축척, 현척, 그 다음에 배척 이렇게 딱 세 가지가 있어요. 축척이란 말은 실물보다 작게 그리는 겁니다. 실제 크기는 커요. 근데 그거보다 작게 그리는 것이 이제 축척입니다. 뭐 대부분의 이제 도면이 이 축척에 해당하죠. 왜냐하면 실물은 대부분 이제 뭐 A4 크기라든지 이거보다 다 크잖아요. 축척이고요. 현척은요, 실물하고 같은 크기죠. 1대1이라 합니다, 우리가. 똑같은 크기를 이제 현척이랍니다. 배척은요, 실물보다 크게 그리는 거죠. 실물은 사실은 작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라 생각하시면 되겠죠. 반도체처럼 실제는 작은데 이것을 우리가 크게 확대를 해서 그리는 것을 가지고 이제 배척이랍니다. 그리고 뭐 치수 기입은 실제 치수를 기입한다 이런 내용이 있고요.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뭐 1대 2다 아니면은 뭐 1대 뭐 10이다 이런 식으로 뒤쪽의 수치가 큰 것이 바로 이 축척이 되고요. 현척은 딱 하나밖에 없죠. 뭐 1대 1 요거 딱 하나밖에 없어요. 현척은. 그 다음에 배척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가 크죠. 뭐 2대 1 이런 식 아니면은 뭐 10대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 그러니까 앞부분이 몇 대 몇 해서 앞부분이 큰 것은 이제 배척. 그러니까 뭐 2대 1이란 것은 2배로 크게 했다. 뭐 10대 1은 10배로 크게 했다.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뭐 축척에서 뭐 1대 2는 2분의 1로 이제 그랬다. 아니면 10대 1은 10분의 1로 그랬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각법에 대해서 나왔어요. 각법 중에서도 우리가 기본 쓰는 이 각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제1각법하고 제3각법 이렇게 이제 두 가지 각법을 쓰는데요. 사용하는 것이 좀 다르죠. 제1각법은 사람 눈이 물체를 보고 투상면, 요 순서 있죠. 요거를 이제 보시면 돼요. 눈, 물체, 투상면으로 이제 하는 것은 제1각법이랍니다. 그리고 요것은 이제 여기서 나오는데 선박이에요. 선박의 도면들이 바로 요 제1각법을 합니다. 그리고 평면도라는 것은 위에서 물체를 위에서 본 것을 말하는데 요 정면도 아래에 그림 그려주고요. 그 다음에 저면도는 반대로 정면도 위에. 그러니까 우리 보통의 이제 그 모습하고 좀 반대로 그려주는 것이 바로 제1각법입니다. 제3각법은 우리가 기계제도 쪽에 이제 가장 많이 쓰는 도면이 바로 이 제3각법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보통 그리는 이제 도면은 전부 다 이제 제3각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선박을 빼고요. 그래서 눈, 투상면, 물체. 그러니까 일각법하고 서로 요 두 개 끝에 부분이 서로 바뀌어 있죠. 그죠? 여기 이제 차이점입니다. 그리고 요거는 보통 우리 생각하는 대로 있어요. 평면도는 정면도 위에 있고, 그 다음에 또 저면도는 평면도 아래에 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정면도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은 우측면도, 왼쪽에 있는 것은 좌측면도. 이런 식으로 이제 보는 것이 이제 제3각법이고, 그 다음에 제1각법은 요거에 반대로 해서 정면도를 기준해서 오른쪽에 있는 것이 좌측면도, 뭐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우측면도 이렇게 반대로 되어 있는 것이 이제 제1각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복각투상도라고도 나와요. 이것은 한쪽 면은 제3각법으로 그리고요. 다른 쪽은 또 제1각법으로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가지고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복각투상도 뭐 이렇게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단면도의 종류를 보시면요. 전단면도는 물체의 2분의 1을 절단을 했어요. 2분의 1을 절단을 해서 그 도면을 그리는 것을 전단면도. 그 다음에 4분의 1을 절단해서 그리는 것을 반단면도. 요 2분의 1, 4분의 1을 잘 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부분단면도는 일부분이죠. 일부분만 이제 표시를 하는 것을 부분단면도. 그 다음에 회전단면도는 절단을 해서 이제 회전을 하는 것인데요. 여기 나왔죠. 절단해서 90도 회전하는 거. 요걸 이제 회전단면도라는데
회전 단면도로 그릴 수 있는 것이 보면은 핸들, 바퀴어, 암, 리브, 훅, 축 이런 것들입니다. 가끔 가다가 이 회전 단면도에 로 이제 제도를 하는 어떤 명칭들 요것이 나올 때가 있어요. 요것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계단 단면도는 계단 형태로 이제 절단하는 것을 우리가 계단 단면도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58번요. 투상도의 종류에서 세 가지가 있어요. 투시도법, 사투상법, 정투상법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투상도의 종류인데요. 이 투시도법이란 것은 건축을 이제 할 때요. 외형을 그냥 이렇게 그려주는 뭐 이런 형태예요. 그러니까 가까이 있는 쪽은 좀 크게 그려주고 좀 뒤쪽에 있는 것은 작게 그려주는 뭐 건축 이제 외형 그림에 많이 쓰고요. 이 사투상도 같은 경우는 물체를 약간 비스듬하게 높게 그림을 그려주는 것을 사투상법이라고, 정투상법은 이제 물체를 바로 딱 이렇게 수평으로 이렇게 딱 이렇게 놓고 그리는 것을 이제 정투상도법 하는데, 기계제도에서는 이 정투상도법을 써요. 그래서 이 정투상법의 종류가 뭐 제1각, 제2각, 제3각, 제4각 이런 식으로 이제 있다 이런 뜻이죠. 그 다음에 158번에요. 치수의 기호를 하는데요. 이 네모 표시는 정사각형이라는 뜻입니다. 치수에 이렇게 네모가 나오면 이것은 정사각형 모양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 동그라미에 이렇게 줄을 긋는 거 있죠. 이걸 보통 파이라 하죠. 파이. 지름을 뜻하고요. D, 뭐 다르게는 D로 표시도 합니다. 그 다음에 R은 반지름이고요. C는 이제 못다기라 합니다. 그 다음에 T는 두께를 뜻하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T의 10, 뭐 이렇게 하면은 요 치수 있죠. 여기 치수 기호를 먼저 이제 숫자 앞에 쓴다 나왔죠. 숫자 앞에. 그러니까 요 기호를 먼저 써야 돼요. 그러니까 네모에 뭐 얼마, 뭐 파이에 얼마 이렇게 이 기호들 지금 여기 나왔던 요 기호를 먼저 쓰고 치수는 뒤에 써야 돼요. 이런 식으로 써. 그러니까 10t라고 쓰면 안 된다 이런 뜻입니다. t10 이렇게 써야 된다는 뜻이죠. 이런 내용을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이제 밑에는요, 변의 길이하고 뭐 현의 길이, 호의 길이, 그 다음에 각도 이렇게 나왔죠. 변은 말 그대로 이렇게 직각이 됐을 때의 한 변의 길이를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현에 보시면은 요걸 수직으로 세웠어요. 여기에 치수 보조선이라는데 여기에 치수 보조선을 수직으로 이렇게 세우고요. 그 다음에 치수선이라고 그죠. 여기에 치수선을 수평으로 했는 것을 현이랍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요 차이점이 뭔가 하면 여기 차이점이죠. 요거는 똑같이 세웠어요. 치수 보조선은 수직인데 요게 치수선이라 그죠. 요게 치수선이 이렇게 꼬부장하게 돼 있죠. 호로 돼 있죠. 우리가 호락하는데 이렇게 꼬부장하게 돼 있는 것이 호의 길이를 뜻하고요. 그럼 각도는 또 어떻게 차이 나가 하면은 현하고 호는 요게 치수 보조선이 수직으로 내려왔는데 각도는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비슷하게 돼 있고 여기 이렇게 꼬부장하게 돼 있어요. 요걸 각도로 합니다. 변 같은 거는 거기 안 나와요. 근데 현하고 호하고 각도는 한 번씩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이것이 치수 보조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되어 있는지 이렇게 비스듬하게 되어 있는지 요거 보시고, 요것이 수평인지 요게 꼬부장한지, 그 호하고 각도는 둘 다 이렇게 꼬부장하게 됐어요. 이렇게 요걸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제란이라고 도면에 이제 있습니다. 표제란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표제란에 기입을 할 내용들이 있어요. 도면의 번호, 도명, 도면의 이름이죠. 기업명, 어떤 회사에서 하고 책임자의 뭐 이름, 서명, 도면 작성, 연월일, 척도, 뭐 몇 대 몇 이런 거죠. 투상법은 뭐 정투상법을 썼는지 아니면은 뭐 삼각법을 썼는지 일각법을 썼는지 이런 거요. 그 다음에 도면을 접을 때는 반드시 표제란이 겉으로 나오게 접어야 된다는 거. 요거도 이제 자주 나와요. 그러니까 도면을 만약에 A4 크기보다 큰 도면이 있어요. 뭐 A3, 뭐 A2 이런 게 있겠죠. 그럴 때는 표제란이 밖으로 나오게 도면을 접어야 된다는 거. 요걸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표제란 보통 위쪽에 보면은, 그리고 이 표제란의 위치가 또 나와요. 위치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우측 하단입니다. 오른쪽 밑에다가 반드시 해야 돼요. 이거는 위치는 바뀌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부품표라는 것은 보통 표제란의 위쪽에 우측 상부에 오는데, 뭐 우측 상부 와도 되고 뭐 좌측에 상부 와도 관계없는데, 대부분은 요거는 우측에 이제
상부에 많이 옵니다. 말 그대로 부품의 어떤 뭐 어떤 개수라든지 이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나타내죠. 그래서 부품자가 많이 들어갔어요. 부품의 번호, 그 다음에 부품의 이름, 뭐 재질, 수량, 공정, 중량, 뭐 비고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 것을 이제 부품표라, 부품란, 뭐 부품표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는 나사의 이제 종류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사의 종류는 실제로는 많이 있는데요. 미트 보통 나사의 기호를 M이라 하고요. 유니파이 보통 나사를 UNC라고 하고요. 유니파이 가는 나사는 UNF, 30도 사다리꼴 나사는 TM, 29도 사다리꼴을 TW, 간용 페이퍼 나사를 PT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요 기호들 뭐 이렇게 자주는 안 나오지만서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요. 요 기호를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듬질 이제 기호라고 나왔죠. 치핑은 이제 C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연삭은 G로 하고요. 절삭이나 기계 가공은 M. 그 다음에 요 지정하지 않음이라 했죠. 뭐 이렇게 요런 이제 하나, 둘, 세 가지가 아닌 거 아니면 특별하게 뭐 이렇게 요 세 가지 중에서 어떤 걸로 하라고 이렇게 뭐 이렇게 지정을 안 해놨는 거 있죠, 그죠? 이런 것은 F라고 합니다. 요 F도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강철 재료라고 돼 있어요, 지금. 이 강철 재료에 이제 기호 이렇게 돼 있는데요. 요거는 하나의 이제 말 그대로 기호인데요. 용접 구조용 압연 강제는 SWS입니다. 그 다음에 고속도 공구 강제는 SKH,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일반 구조용이죠. SS, 일반 구조용 탄소 강제는 SPS, 그 다음에 합금 공구 강제는 SPS, 예, 요건 SPS고요. 요건 STS입니다. 일반 배관용 탄소 강제는 SPP, 기계 구조용 탄소 강제는 SM. 그죠? 이제 그 일반 구조용 SS 하고요. 그 다음에 기계 구조용 있죠? 기계 구조용 SM. 요거는 한 번씩 나오기 때문에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배관 기호에서요. 이 배관의 어떤 뭐 EL이라든지 FL, 뭐 GL에서 기준이 되는 점이 이제 어느 쪽인지를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간의 중심을 이제 표시하는 것은 EL이라 합니다. 배관의 중심에서부터 뭐 치수를 표시할 때는 EL, FL은 1층 바닥면을 이제 중심할 때, 그 다음에 GL은 포장된 지표면, BOP는 이제 배관이 여러 개 있을 때요. 배관이 뭐 한 개가 아니고 두세 개 있는데 배관의 굵기가 달라요. 크기가. 그럴 때는 간 외경의 아랫면입니다. 아래쪽을 기준하는 것을 이제 BOP. TOP는 반대로 간 외경의 윗면이죠. 제일 위에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할 때를 이제 TOP라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160편 프린터법이라는 용어가 나왔죠. 이거는 뭐 우리가 말하는 프린터 하는 것은 아니고요. 부품 표면에 강명단이나 기름걸레를 사용해서 이렇게 칠해줘요. 칠하고 나와서 그 위에다가 종이를 대요. 종이를 대서 이제 이렇게 눌러가지고요. 눌러가지고 이제 모양을 뜨는 방법을 가지고 프린터법이다 한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가 이제 요게 용접 기호의 이제 지지선에 대해서 나왔는데요. 뭐 요 부분은 이제 조금 이제 좀 복잡하지만서도 요거는 뭐 하살이고 지선이고 요 동그라미는 우리가 이제 일조 용접해서요. 전체를 동그랗게 다 하라는 뜻이고요. 요 깃발 있죠. 이 깃발은 현장 용접 기호입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용접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요게 첫 번째 쓰는 것은 보통 용접의 치수를 씁니다. 요거는 나중에 숫자가 나올 거라요. 그 다음에 밑에 R이라고 나오면은 요것은 루트 간격이고요. 그 다음에 A는 보통 홈의 각도를 표시합니다. 요 자리는 루트 간격이고 요 자리는 홈의 각도, 뭐 60도, 뭐 이렇게 도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옆으로 줄 긋는 것은 표면의 모양이라요. 그러니까 표면이 여기 옆으로 줄을 긋는 것은 뒤에 다시 나오지만 또 평평하게 이제 하라 이런 뜻이죠. 용접을. G라고 나는 것은 요것은 이제 다듬질 방법. 앞에 나왔듯이 여기 보시면은 여기 있죠. G. 연삭 있죠. 그러니까 연삭이라는 것은 그라인더 가공을 하라 이런 뜻이죠. 그죠? 네, 그라인더로 나중에 가공하라 이런 뜻입니다. 뒤쪽에 지금 요거도 이제 수치로 나오는데요. 요 수치, L자리의 수치는 단속 용접할 때의 길이입니다.
그러니까 연속 용접이 있고 단속이 있는데요. 단속은 중간중간에 용접이 이제 끊기는 것을 말해요. 뭐 용접을 30 나오면은 30mm 하고 끊고 30 하고 끊고 이런 것이고, 그 N이란 것은 이렇게 개수입니다. 단속 용접을 뭐 3이라 쓰면 3개를 하라 이런 뜻이고요. 그 다음에 다시 P, 요 마지막에 P는 이제 피치에서 단속 용접의 이제 피치를 뜻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건데요. 이렇게 실선이 되어 있고 밑에 점선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실선에다가 요 V자가 지금 표시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요것은 요 실선에다가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은 이제 하살표 쪽 용접을 할게요. 하살표가 있는 쪽에, 요 하살표 요 쪽에 용접하라 는 뜻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선하고 점선 중에서 실선에 해야 돼요. 이게 뭐 이렇게 하나 이렇게 하나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뭐 점선이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실선에다가 했던 간에 요 V자의 끝부분에 이렇게 접촉이 되면은 이런 식으로 요것은 하살표 쪽이고요. 옆에는 점선에 요 V자가 돼 있죠. V자 끝, 중간 끝, 요 끝이랄까요? 중간 부분이 요것도 점선에 돼 있죠. 이렇게 점선에 돼 있으면 요것은 하살표 반대쪽입니다. 하살표가 여기 있으면 이쪽이 아니고 요거 반대쪽, 이제 이쪽에다가 용접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이제 하여. 그러니까 실선에 돼 있으면은 하살표 쪽, 점선에 돼 있으면은 하살표 반대쪽 용접이구나.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깃발이 되어 있으면은 우리가 현장 용접이라 하죠. 현장에서 용접하라. 공장에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가 있는 것은 우리가 일주 용접, 요 전체 둘레 용접 이렇게 하고 아니면 일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동그라미에 깃발이 있으면 현장 뭐 일주 용접 아니면 전체 둘레 용접 이렇게 말합니다. 자, 행수축을 보시면요. 행수축이라는 것은 이 중간 부위를 용접했을 때 이렇게 이제 양쪽으로 오므라드는 거죠. 수축이 되는 것을 행수축이라고요. 종수축은 지금 요 중간에 지금 용접했을 때 이쪽 방향이죠. 원래는 요 점선에 철판이 있었는데 이쪽으로 이렇게 오므라드는 것을 이제 그 종수축이랍니다. 그 다음에 이런 식의 되는 것은 이제 굽힘 변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각 변형, 그러니까 각도가 이렇게 변형이 됐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위에가 볼록하게 나오는 것을 종굽힘 변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요것은 이런 식으로 뭐 파도 타입에 비슷한 것인데 요것은 자굴 형식 변형이랍니다. 요 형태는 비틀림 형식의 변형이다.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그 맞대기 용접의 이제 형상인데요. 앞에 한번 이제 기호는 나왔었어요. I형, V형, 그 다음에 요 베벨형이라는 건 뭔가 하면요. 한쪽 부분, 지금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부분만 이렇게 개선이 되어 있어요. 요거는 직각으로 원래 되어 있던 부분입니다. 이런 것을 이제 베벨형. 요거는 U형은 U자 형태로 이렇게 파져 있던 것이고요. 그 다음에 J형은 이쪽 부분만 이제 이렇게 파져 있는 것입니다. 자, X형 같은 경우는 이 V형 있죠? V형이 아래 위쪽 둘 다 되어 있는 것을 X형이라고요. K형은 요 J형이 아래 위로 된 것이고요. H형은 U형을 아래 위로 된 것이 이제 H형이랍니다. 그 다음에 뭐 양면 J형, 양면 J형이나 뭐 K형이나 뭐 같은 것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건 앞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는데 맞대기형은 이런 식으로 철판을 수평으로 맞대어서 중간을 하는 것이고, 요거는 모서리, 변두리, 뭐 겹치기, 그리고 뭐 이렇게 해도 다 있죠. 특히 전면 필렛하고 측면 필렛의 요 모양 잘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제 텅스텐 봉의 어떤 그 종류 네 가지인데요. 외우실 때 순, 1, 2, 토, 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순, 1, 2, 토죠. 네, 토륨이라고 하는데 토리아 되는데 여기 토륨입니다. 보통 토륨의 텅스텐, 그 다음에 지르코니아 텅스텐에서 그래서 순, 1, 2, 토지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리고 색깔은 순 텅스텐이 초록, 그 다음에 1% 토리움이 노란색, 2%가 빨간색, 지르코니아가 갈색입니다. 가장 많이 쓰는 것이 보통 우리 일반 스테인리스 강 쪽 같으면은 요 2% 이제 토리아, 토륨 텅스텐 봉을 많이 써요. 그래서 빨간색입니다. 현장에 뭐 특별하지 않으면은 요 빨간색의 이제 텅스텐 봉을 아마 가장 많이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사용 전기는 뭐 이거는 뭐 크게 관계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이 보면은 뭐 박판 용접이라든지 일반 철, 그 다음에 스테인리스 강 쪽에 쓰는 뭐 이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순텅스텐하고 지르코니아, 지르코륨 텅스텐은 이제 교류입니다. 정류가 아니고 교류 쪽에 사용하는 이런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지금까지가 요점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란 부분도 있는데요. 요거를 일단 기준으로 여러분이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문제를 풀어 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을 더 공부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는 한 세 번, 최소 세 번, 기본 다섯 번을 꼭 보시고 문제를 풀어 보시면 문제가 풀기가 상당히 아마 쉽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요점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